사기 탄핵을 뻔히 알면서도 막으려고 하지 않고 되려 자신에게 없는 죄를 인정하라고 하는데 그 누가 화를 안 내겠어요. 아무리 온화하신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화를 안 내시게 생겼습니까? 그러니 그때 아비 비암 같은 탄핵 정국 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단 한 인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저라도 용기 있게 이렇게 탄핵의 진실을 1년 동안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조그만한 힘이 되고 국가와 국민의 재건을 위해서 희망이 보이는 거지, 이상한 찌라시 같은 거짓 슈퍼챗이나 원하고 후원금이나 빡빡 긁어가고 구독자나 50만, 100만, 150만 이렇게 혈안이 돼갖고 하는 인간들의 방송을 보면 뭐하겠냐 이 말이에요. 나라가 이모이꼬라지 되는 거지.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재단 설립을 위해서 수백억 원대의 출연금을 기업 총수들로부터 강요했다라는 그런 이유 등으로 탄핵, 구속이 되셨는데요. 이는 안종범이라는 이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이런 작자의 단독 범행을 대통령에게 모조리 덮어씌운 엄청난 사건입니다. 당시 특검과 검찰은 대통령의 진술은 모조리 묵살하면서 주범인 안종범과 고용태, 차은택 같은 이 사기꾼들의 진술이 마치 진실인 듯 포장을 해가지고 언론사에게 배포, 전 국민을 속인 천인공노한 짓거리로 규정할 수 있고요. 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당시 검찰, 특검의 공소장 내용, 법원의 판결문, 증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탄핵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1년 가까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K스포츠 미르재단은요, 안종범과 차은택 그리고 고용태가 원팀이고요. 모두 이들의 작품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오늘은 또 어떤 어마어마한 파렴치한 조작과 날조, 거짓 증언들이 난무했는지를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종범과 차은택은 2014년 아랍에미리트 출장을 함께 가면서 돈독해진 관계로 알려져 있고요. 아랍에미리트 출장 때 차은택과 동행한 인물이 자신의 신복이자 훗날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 되는 김성현입니다. 그리고 차은택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미르재단 이성환 사무총장의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안종범과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그럼에도 차은택은 검찰 조사에서 안종범을 만난 적이 없어 그가 미르재단 설립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거짓과 위증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안종범과 차은택의 관계를 더는 추궁하지 않았고요. 그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최소원이 재단을 장악했다라는 시나리오가 폭삭 무너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알리바이가 안 맞으니까 지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는 안 해. 수사도 안 해. 야, 덮어 이거예요. 자, 미르재단 이사장 김영수는 검찰 조사에서 차은택과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는데요. 차은택이 자신을 미르재단의 이사장으로 추천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차은택은 김영수 이사장에게 이런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라, 요렇게 지시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최소원의 인맥으로 알려진 고용태 역시 실제로는 차은택의 인맥이었고요. 이 둘은 차은택의 회사 아프리카 픽처스 2층의 합자 회사인 고원기획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고원기획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용태는 차은택에게 최소원을 소개시켜줬고요. 차은택은 자신의 회사 근처 테라로사 커피숍에서 고용태 등과 자주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차은택은 검찰 조사에서 이 커피숍의 주인이 최소원이라고 거짓말을 했고요. 이것들을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위증 교사를 한 건지 검찰에서. 만약 자신의 회사인 아프리카 픽처스 그리고 고용태와의 공동회사 고원기획 그리고 K스포츠 미르재단 관련 회의를 해온 이 커피숍이 모두 한 영역에 존재한다면 누가 봐도 재단의 실세는 차은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K스포츠 미르재단의 사무실도 이 커피숍에서 1km 안쪽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최소원의 미승 빌딩은 3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를 취재한 우종찬 전 기자는 영역을 지배하는 사람이 그곳의 주인이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최소원의 사건은 차은택의 영역 안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르재단의 이사장부터 이사진까지 모두 차은택의 인맥이었으면 더 말할 것도 없을 정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은택은 미르재단의 모든 인사건을 최서원이 휘둘렀다, 이렇게 거짓 진술을 했고요. 검찰의 입맛에 맞는 진술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은택은 자신의 사적 사업에서조차 무수한 횡령 등 비리 혐의가 있었음에도 고작 3년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렇다고 또 3년을 다 살았느냐? 아니죠. 또 협조를 해줬으니까 또 그냥 박앤세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석방! 그래서 차은택은 1년 보름 정도의 형을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많이 보셔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됐음에도 불법적인 별건 수사로 다시 재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누가요? 진짜 이건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에 다 엮여 있으니까 말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내가 이 윤석열을 편드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저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 누가 했습니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과 김세윤 판사가 하지 않았습니까? 요 두 사람. 이렇게 검찰과 법원은 일국의 대통령은 그냥 말 한마디도 못하게 그냥 묵살시켜버리고 운동선수 출신의 이 사기꾼들에게는 무지무지 관대했던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윤석열 당선인에게 질문을 해보라고요.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진실을 얘기할 뿐이에요. 거짓을 방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안종범과 고영태도 마찬가지죠. 검찰의 입맛에 맞는 거짓 진술로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키고 자신들은 형량을 감형받는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K스포츠 미르재단 설립 문제는 안종범과 전경련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 차은택은 실무기획, 고영태가 손발이 돼서 움직인 것이었고요. 최서원은 주변인에 불과했던 거야 그냥. 근데 이걸 가지고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이라고 해갖고 그냥 프레임을 씌워갖고 그냥 둘 다 감옥에 집어넣은 거 아니겠어요? 현재 이 전경련이 탄핵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놓고 문재인 5년 동안 아가리를 딱 다물고 있다가 이제 윤석열이 당선이 되니까 논공행상을 바라는 것처럼 말이야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놔 저거 내놔 이지라라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전경련을 해체하라는 겁니다. 보수를 망치는 원흉이 전경련이기 때문에 요놈의 전경련을 하루빨리 해체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노총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노총은 너희들은 뭐하니? 똑같은 놈들이지. 탄핵 정국 때 탄핵을 막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청와대에 있었던 인간들이 박근혜 대통령 편에서 탄핵을 막을 의지조차 없었던 건지 탄핵 세력에게 포섭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명도 탄핵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저도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에 대해서 정말 우호적으로 방송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우병우 치면은요, 제가 어떻게 우병우에 대해서 좋게 방송을 했는지 깜빡 속았어요. 한 놈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안종범이 이 조작 수첩으로 회고록을 내지 않았어요? 이 회고록을 내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병우조차 탄핵 세력들에게 포섭이 된 듯 당시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500억 원의 이 엄청난 뇌물을 받아먹은 것처럼 출연금, 미르 K스포츠 재단, TV조선의 방송이 터져 나왔는데도 이 민정수석인 우병우와 홍보수석인 김성호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조차도 하지 않고 되려 3개월이 지난 2016년 10월에 주범인 안종범과 셋이 손에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비선 실세를 인정하라 이렇게 협박질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안종범 말을 인용한 거예요. 당시 청와대에서 있었던 상황을.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2016년 7월 달에 TV조선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경련을 통해서 기업 총수들에게 K미르스포츠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500억 원을 뜯어내라고 지시했던 게 TV조선의 방송에 나왔으면 민정수석 우병우와 홍보수석 김성호는 뭘 해야 돼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죠. TV조선에 전화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전경련에 전화해서 이승철 부회장이라든지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면 안종범을 불러다 놓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시킨 거야?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실관계조차도 손을 놓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난 후에 새 수석이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비선 실세를 인정하라고 협박질을 한 거예요. 실제로 안종범의 말을 인용하자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노를 하셨고 우병우도 자신이 본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 대노하신 거를 처음 봤다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노를 하실만 하죠. 믿었던 인간들이 사기 탄핵을 뻔히 알면서도 막으려고 하지 않고 되려 자신에게 없는 죄를 인정하라고 하는데 그 누가 화를 안 내겠어요. 아무리 온화하신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화를 안 내시게 생겼습니까? 그러니 그때 아비 귀함 같은 탄핵 정국 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단 한 인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저라도 용기 있게 이렇게 탄핵의 진실을 1년 동안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구독자가 떨어지던 뭐 채널이 그냥 망하던 말던 저는 어쨌든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얍삽하게 거짓 방송을 안 하고 여러분들께 꿋꿋하게 보수의 프라이드를 지키면서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조그마한 힘이 되고 국가와 국민의 재건을 위해서 희망이 보이는 거지. 이상한 찌라시 같은 거짓 슈퍼챗이나 원하고 후원금이나 빡빡 긁어가고 구독자나 50만, 100만, 150만 이렇게 혈안이 돼갖고 하는 인간들의 방송을 보면 뭐하겠냐 이 말이에요. 나라가 이모이꼬라지 되는 거지. 정말 여러분들은 색안경만 끼시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실의 눈을 크게 뜨시고 이성을 찾으시고 제 방송을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바래서 뭘 원해서 내가 방송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이 되면 저한테 돌아오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단지 제 자식, 제 와이프, 우리 가족들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끔 무너져가는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방송하는 겁니다.